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1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Everyone possesses both a heavenly soul and an earthly soul. After death, the heavenly soul ascends to heaven and becomes a spirit. After receiving ancestral memorial offering rituals from 4 generations of descendants, the spirit might then become a radiant being or even an immortal being. After death, the earthly soul returns to earth and after 4 generations becomes a ghostly being.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중국의 섬이 돼가고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에 대해 대만의 한 매체가 섬뜩한 경고를 했다는 내용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6월 19일 대만 자유시보에 제주도가 중국 섬으로 변했다고 미완공 건물 뒤처리에 바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본 기사는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국인이 제주도에 땅을 사서 짓던 건물을 완공하지 못해 이를 한국 정부가 뒤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유시보는 먼저 제주도가 2008년 중국 국민에게 무비자 여행을 허용한다는 발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216만 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찾았다. 이 기간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관광객이 87%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드 사태로 한국 여행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했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108만 명을 차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도에 중국인들의 대규모 투자 이민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는데요. 자유시보는 2019년 말 중국 개발업자들은 테마파크나 카지노, 고층 호텔과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제주도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9년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면적은 약 981만 제곱미터로 외국인이 소유한 전체 토지 면적의 43.5%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투자 경쟁을 벌인 이유는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투자 이민 문턱이 훨씬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2, 한국 장기 체류 비자는 약 5억 원만 내면 발급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이를 유지하면 F5, 영주권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데 호주와 뉴질랜드는 최소 투자 비용이 40억 원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내 언론의 정부 비판으로 이어지자 제주도청은 중국인이 산 땅은 전체 면적의 0.5%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중국 섬이 됐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해명 자료를 내기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매년 여름 찾아오는 모기. 그런데 모기가 살충제에도 죽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는 일명 좀비 모기로 등장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기를 잡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는 살충제는 대부분 국화꽃에서 추출한 피레스로이드 성분입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피레스로이드 성분의 살충제를 사용하면서 모기에게 저항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교수는 모기 중 피레스로이드 성분의 강한 유전자를 가진 모기가 살아남아 번식한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저항성을 갖춘 모기가 많아져 성충보다 유충 단계에서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5월 하순경에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되곤 했는데요. 20년 전과 비교하면 모기의 활동 시기가 2달 정도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 교수는 1년에 약 2.5일씩 빨라지는 꼴이라며 전 세계 추세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기온은 0.85도 높아졌지만 한반도는 1.8도 올라 특히 기온 상승률이 높은 영향이라며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 모기의 대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번식 속도도 빨라진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1년 중 가장 추운 1월의 평균 기온은 4도 정도로 알이나 유충 상태로 월동해야 하므로 성충 모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성충 모기가 계속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지구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사계절 내내 모기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냉전 시대의 동맹 관계를 사실상 복원하는 북러 조약을 맺자 우리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푸틴 대통령이 무기 공급은 큰 실수가 될 거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6월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 발언을 하며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러 조약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자 푸틴 대통령이 즉각 반발한 것입니다. 이어 이번 북러 조약에 대해 1961년의 기존 조약과 모든 것이 똑같았다. 여기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러 조약 제4조인 침공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상호 군사적 원조를 한다는 조항이 과거 북한과 소련의 동맹 조약에 규정된 자동 군사 개입을 뜻한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푸틴 대통령은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 당국자 출신의 전문가는 러시아 첨단 무기나 기술이 북한에 이전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게 압박과 외교를 최대한 병행해야 한다. 한러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탄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무기 지원과 군사기술 제공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응급학과 전문의 하민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뇌간과 대뇌에 대해 차곡차곡 살펴보겠습니다. 뇌간은 대뇌와 척수 사이를 연결하는 중차대한 줄기예요. 호흡과 소화, 혈액순환 등을 무의식적 생명 유지 기능을 담당하여 생명의 뇌라고 불립니다. 의식이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곳으로 뇌 맘대로 돌아가는 영역이죠. 수많은 신경섬유로 짜여진 뇌 줄기는 중뇌와 교뇌, 연수로 나뉘는데요. 뇌 정중앙의 중뇌는 시각과 청각을 관장합니다. 안구의 운동, 홍채 조절과 같은 시각 반사와 청각 반사에 관여해요. 대뇌의 정보를 척수를 통해 전신의 운동신경에 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도파민 뉴런 등이 중뇌에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 도파민이 부족하면 파킨슨병, 도파민이 지나치면 양극성 장애와 조현병 등이 발생합니다. 그 아래 다리뇌, 뇌교는 뇌신경의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뇌신경의 기저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신경세포의 집합체인 솔기핵과 의식의 스위치인 망상체가 자리 잡아 각성 수준을 조절합니다. 뇌교는 다리답게 소뇌와 대뇌 사이의 정보 전달을 도와주고 얼굴과 눈의 움직임을 관장합니다. 뇌교에 문제가 생기면 6번과 7번 뇌신경에 장애가 생겨서 복식, 동측 안면 마비 등이 발생해요. 더불어 침 삼키기도 어려워지고 어지럽고 거동시에 휘청거립니다. 숨뇌라고도 하는 연수는 척수 바로 위의 생명 중추로 목숨과 직결되는 곳입니다. 장난 등을 치다가 여기를 잘못 건드리면 응급실에서 저를 만나셔야 돼요. 호흡과 심장 박동, 혈압 조절, 혈액순환, 소화 등을 조절합니다. 침분비, 하품, 재채기와 같은 무의식적인 활동을 일으켜 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죠. 뇌간으로부터 척수신경을 따라 쭉 뻗어있는 자율신경계는 자율주행 차량과 같은 겁니다. 엑셀레이터 교감신경과 브레이크, 부교감신경이 시소처럼 기량작용하면서 균형을 맞추죠. 이렇게 중요한 뇌간 기능까지 정지된 상태가 뇌사이고요. 대뇌 피질에 손상을 입어 의식은 없으나 뇌간은 살아서 호흡이나 소화가 가능한 상태를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자극 등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대뇌는 역할에 따라 이마의 전두엽과 정수리 두정엽, 관자놀이 축두엽, 뒤통수 후두엽의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후두엽은 시각을 관장해요. 안구를 통해 들어오는 시각 정보들이 후두엽에서 분석되고 처리됩니다. 또 후두엽은 세로토닌과 델타파를 생성하여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고 꿀잠을 자게 해줘요. 태아에게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각이자 숨을 거둘 때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는 감각이 청각인데요.
기와 가까운 축두엽은 이 청각과 후각 관련 정보를 관장합니다. 축두엽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은 언어 구사와 기억력이에요. 축두엽의 해마는 기억이 뇌로 들어가는 문으로 치매 등이 악화되면 해마 부위가 심하게 위축됩니다. 축두엽이 손상되면 지인에게 이럽니다. 죄송한데 저 아세요? 두정엽은 피부를 통한 감각이나 미각을 관장합니다. 촉각, 통각, 온도, 가려움 등을 인지하는 곳인데요. 더 글로리의 문동은이 학폭 빌런들에게 고데기 온도 체크 등의 괴롭힘을 당할 때 두정엽이 살벌하게 자극되었겠죠. 두정엽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은 공간 인지와 계산입니다. 여기가 발달하면 수학 영재가 되는 거예요. 축두엽이 문과의 뇌라면 두정엽은 이과의 뇌입니다. 전두엽은 뇌 중의 뇌로서 사고와 판단 등의 고도의 정신작용을 합니다. 정보를 종합해 계획을 세우고 집중해서 추진하게 하죠. 난관에 부딪혔을 때 플랜 B를 구상하는 등 사고의 유연성도 전두엽의 역할입니다. 내측 전두엽은 동기를 부여하고 의욕을 고취시키고요. 외측 전두엽은 창의적인 기획을 담당합니다. 하측 전두엽은 본능과 충동을 억제해요. 이 부위가 잘못되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킵니다.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해주는 전두엽은 대뇌 피질 중 제일 늦게까지 대략 25살까지 발달해요. 몸이 성인만큼 자란 청소년들이 예민하고 충동적인 이유는 이 전두엽이 계속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융통성이 없다면 전두엽, 기억력이 없다면 축두엽, 길치라면 두정엽, 앞을 못 본다면 후두엽이 문제인데요. 대뇌의 각 부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인을 거리에서 만났을 때 후두엽이 그 사람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요. 시각적 이미지를 접수한 두정엽은 그 사람을 만난 공간을 인지합니다. 두정엽의 공간 이미지를 바탕으로 축두엽은 그 사람과의 과거 기억을 끄집어내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전두엽이 언어 기능을 발휘해 인사합니다. 연진아! 이렇듯 뇌의 핵심은 소통과 연결입니다. 뉴런과 뉴런의 연결, 머리와 몸의 연결, 세상과 나의 연결. 11세의 도예당군께서 완성해 주신 신교문화 헌장, 연표문 속 협일에도 서로 협력하여 테일의 세계를 만드는 인사의 본질이 뇌에서 매 순간 구현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연결과 협의를 극대화하여 잠재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독서입니다. 상위 인지를 담당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을 하는 전두엽이 오디오북과 동영상을 볼 때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종이책을 읽을 때는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있어요. 독서라고 하는 것은 전두엽을 필두로 뇌의 많은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읽기의 힘은 그 어떤 매체로도 대체할 수 없네요. 이루고픈 꿈을 찾는 건 뇌에 불을 켜는 효과가 있답니다. 뇌세포는 목표가 있어야 작동하기에 단기, 장기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큰 꿈을 품으시고 분명한 목표를 세워 정진하셔서 무병장수의 신선, 인간꽃으로 만개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7월 13일 토요일 3시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개최되는 우주가을 수행문화 빛꽃축제를 STV 상생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과 함께하는 동방 1만 년 우주광명의 빛꽃 신선수행, 전국 각 증산도 도장과 STV 상생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되니 빛꽃을 내려받는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조시 크나큰 덕이시여 대단의 아들 딸 모두 함께 백배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이로새. 햇빛 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너희시여. 햇빛 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우리 대조신이로세.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충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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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죄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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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죄야 노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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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지야도래 옴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옴니지야도래 옴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옴니지야도래 옴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옴니지야도래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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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웅치 태울 천상운군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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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병장수 삼신조와 후천선 수행을 하고 있는 서경란입니다. 처음에 비실광채 예식을 할 때 사실 상제님의 법신의 손을 잡고 수행을 한다라는 게 사실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식을 진행하는 과정마다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집중하는 그 속에서 갑자기 흰 빛이 이렇게 보이더니 광명이 느껴졌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시는 빛실을 저의 엄지와 검지손가락에 감았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묵직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맑고 투명한 주황색 빛실이 보였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께 받은 빛실광채는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빛실광채를 꽈배기처럼 꼬아서 광선 여의봉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주로 충맥을 뚫을 때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수행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내가 기혈이 막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에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평소에 허리와 골반, 다리 쪽에 통증이 좀 자주 느껴졌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그 태울궁에서 새벽 수행을 할 때 앉아서 수행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떤 물리적인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이제 머리에서 이제 목으로 내려가는 그 목 뒤쪽을 누가 탁 쳐줬고요. 그리고 허리를 탁 치면서 갑자기 굽어졌던 저의 이제 목과 허리, 골반 쪽이 뼈가 맞춰지는 듯이 바르게 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통증이 느껴지지가 않았고요. 사실 제가 그 전에 걸을 때도 좀 통증이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가끔이라도 걸을 때나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정단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 정단을 형성하는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요.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니까요. 한 달을 기점으로 저한테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몸에 팔이 갑자기 가려워지더니 몸에서 안 좋은 기운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이제 가려움 증상이 한 며칠 정도 지속이 되더니 멈추고 나서는 새벽 수행 시에 이제 빛들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꽃처럼 팡팡팡 터지면서 꽃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꽃으로 변해서요. 너무 형형색색의 꽃빛들이라서 너무 기억에 남는 체험입니다. 좀 더 집중해서 수행을 하니까 내 몸 안에서 갑자기 우지끈 하는 소리가 묵직하게 들리더니 내 몸에 있는 인맥과 동맥과 충맥이 뚫렸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당 형성이 이제 되면서 제가 좀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도 많고 좀 약한 아이였는데요. 잔병치레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고 이제 감기만 살짝 걸려도 며칠씩 알아 누워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정단 형성 수행을 통해서 저 스스로가 뭔가 든든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자신감이라든지 무언가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생겨나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던 감기 등의 잔병치레가 지금은 거의 없고요. 물론 이제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피로함이라든지 또 가끔은 몸살 기운들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금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단을 형성을 한다라는 것은 체력을 기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단 형성을 통해서 내 심신의 체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행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언천계용신을 뵙는 과정은 제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무념무상으로 정말 이렇게 수행에 오로지 집중을 하는 그 순간에 딱 언천계용신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만나러 와 주셨습니다. 왼쪽에서 갑자기 빛 광명 정말 밝고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못 뜰 정도의 광명의 빛이 들어오더니 그 빛이 새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깃털은 너무너무 반짝반짝 거렸고요. 그리고 깃털의 끝부분에는 회색 빛깔의 깃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언천계용신님의 그 날개짓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아함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 언천 계홍시님께서 제 앞에 딱 이렇게 나란히 서 계셨는데요. 그 순간에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학처럼 다리가 굉장히 기셨고요. 그리고 역시나 도포 입은 듯한 그런 제복을 입고 계셨고 전체적으로 키가 크셨어요. 그리고 저를 지그시 이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수행을 할 때 가끔 언천 계홍시님께서 나와 함께 수행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수행을 하는 순간순간에 포근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언천 계홍시님은 그런 수행의 포근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을 과정을 거치면서 언천 계홍시님을 뵙게 되고 느껴지게 되면서 나의 수행의 과정에서 영원한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영원히 제 편이 되어주실 것 같은 그런 든든한 언천 계홍시님을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만났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함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몸과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깨달음은 평범한 나를 특별한 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수행의 특별함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